자, 계속해서 과학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송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열심히 좀 따라와 보긴 했는데 오늘 상대론 오디세이 잘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디로 어떻게 좀 떠나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수학적 핵심인 로렌츠 변환식을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렌츠 변환식을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유도를 했고, 그리고 유도를 하고 보니까 이미 있는 로렌츠가 만들어 놓은 수식이더라. 그리고 네. 그 이름이 로렌츠 변환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게 정말 놀라운 그 내용들이고 시간과 공간 개념을 바꾼 혁명적인 내용들인데 네. 그걸 살펴보는 거죠. 이제는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그 핵심 내용들이니까 그 첫 번째로 네. 시간 지연 효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반인들도 비교적 익숙한 네. 쌍둥이 역설을 소개하려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문을 좀 두들겨서 열어봤다면 이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시간 지연 효과와 그리고 쌍둥이 역설. 일단 시간 지연이라고 하면 시간이 늦어지는 현상을 좀 생각해 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성 이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속도가 빠를수록 시간은 느리게 간다. 입니다. 우선 이게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이게 수식으로 말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번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시계탑과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 베른의 전차, 네. 이 상상을 했거든요. 네. 자기가 베른에서 이제 전차를 탔어요. 그리고 저 너머에 베른의 그 시가지에 시계탑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만약에 내가 탄 그 전차가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면 그 베른에 있는 그 시계 바늘을 비춘 빛이 네. 자기한테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움직일 때 빛은 못 오니까 가만히 있을 때만 보이겠죠. 네. 그래서 베른의 시계탑은 정지한 것처럼 보이겠다. 이게 바로 시간도 변할 수 있겠다 하는 걸 느낀 어떤 상상. 네. 우리 흔히 그런 직관 이런 것들 통찰이라 하죠. 새로운 깨달음. 네.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통찰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이해시키는 네. 사고 실험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 사람들이 그 사고 실험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수식적으로 말고 시각적으로 논리적으로 알아보는 실험인데 그게 광시계 실험입니다. 빛을 이용한 시계라는 건데 어디까지나 네. 우리 일반적인 개념의 시계가 아니고 네. 사고 실험용 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의 말씀하신 첫 통찰이라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좀 말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시간은 관찰자의 위치나 이제 운동 속도에 따라 더 빠르게 혹은 더 느리게 흘러간다. 이런 거 예. 맞나요? 운동 속도에 따라 네. 더 느리게 간다는데 더 빠르게는 갈 수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더 느리게 간다. 근데 네. 이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광식의 사고 실험, 예.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볼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광식의 사고 실험은? 이제 사고 실험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실험이잖아요. 네.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는 그 실험 장치가 필요한데 네. 이 장치를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네. 우주에 예를 들면 블랙홀이 충돌한다. 네. 이걸 실험실에서 할 수 없잖아요. 네. 블랙홀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나 상상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실험실에서 만들 수 없는 장치를 네. 생각으로는 막 완벽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 머릿속에서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만든 실험실은 이렇습니다. 투명한 유리,
유리로 만들어진 우주선이 있어요. 네. 근데 우주선의 그 길이가 엄청 긴데 네. 그 높이가 바닥에서 음. 천정까지 높이가 15만 킬로미터예요. 15만 킬로미터. 그러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니까 뭐 약입니다. 약 30만 킬로미터로 가니까 1초 만에 네. 올라가 천정에서 천정까지 갔다가 딱 내려오면은 그때가 1초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걸 1초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게 네. 광식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B라는 A 우주선 생긴 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고 하나는 지나가는데 어떻게 서로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쟤가 지나간다 할 네. 거고 저쪽에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지나간다 뭐 V 속도로 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런 시계가 장착된 우주선 2대가 있다. 네. 그래서 1초는 땅에 바닥에서 천정까지 갔다 왕복해서 밑에까지 딱 오면 1초다. 네.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사고 실험 장치고 강식의 실험 장치고 네. 그다음에 전제는 그렇게 하면 AB 각각은 우리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 시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딱 왔다 갔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 운동을 하면 예. 자신은 정지하고 상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예. 오늘 예를 들어주신 이 우주선의 A, B의 우주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시계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상대방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좀 설명해 달라, 그 원리를 설명해 달라는 네.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지금 B가 네.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같아요.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A 쪽을 봅니다. A 실험하는 걸. 네. 비치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그런데 그 보니까 A는 뭐 좌우 어느 방향이도 관계없는데 한 방향으로 한 속도 뭐 자기들 그 속도가 뭐 예를 들면 시속 한 네. 10만 킬로라 치면 이제 네. 빛보다는 좀 느린 속도로 가겠죠. 네. 이게 자기들보다는 좀 다르게 작동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이게 우리 그림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게 수직으로 자기들 그 B의 우주선에서는 광시계가 바닥에서 수직으로 올라갔다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네. 저쪽은 보니까 이리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겠죠. 올라가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내려올 때도 사선으로 내려오고. 그럼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거리가 좀 더 멀리 네, 그렇게 했죠.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왔다 가 이미 1초가 됐는데 네.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거리를 좀 더 가려니까 시간은 좀 더 걸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B는 저는 좀 시간이 느리게 가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아직 도착을 못했으니까. 네. 예, 예. 저도 지금 그 대표님이 주신 그 이미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광식의 사고 실험 그림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B 우주선에서는 내가 B 우주선에 타고 있다면 이게 빛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네. 내려오는데, 예. B 우주선에서 내가 타서 A 네. 우주선을 봤더니 빛이 수직이 아니라 약간 진행 방향이 사선으로 올라갔다가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빛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가 내가 탄 B보다 조금 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기 때문에 B 네. 우주인들이 보면은 네. 이제 B 우주선의 광식에는 네. 그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왕복했는데 네. A 우주선은 사선으로 약간 사선으로. 왕복하고 네. 그리고 B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A 우주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어느 곳에서나 빛의 속도는 일정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빛의 속도가 일정한데 좀 먼 거리를 가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네. 네. 그래서 저쪽은 1초가 여기보다 좀 길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우주인들은 이제 우주선 A에서는 시간이 다소 좀 느리게 흐른다. 네. 길게 걸리는 게 좀 느린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은 이치로 근데 상대성 원리에 따라 A 우주인들은 또 B 우주선의 시계를 보면 네. 내나 똑같이 B가 느끼는 건가요? A로 생각했던 것처럼 네. A도 B를 생각한다. B 우주선 시계가 느리게 갈 거다. 이렇게 A 우주인들은 또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커지면 그 광식의 빛의 왕복거리가 더 길어지니까 왕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예. 그러니까 거기 시간은 더 느려진다. 이렇게 보는 것 예.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빛 광시계의 그 이제 상대방을 보기에 이제 거리가 길어지냐는 네.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네. 사선이 수직에서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선이 점차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네. 거리가 굉장히 네. 멀어지는 거죠. 네. 그럼 네. 그만큼 시간이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네. 우리가 1초라고 생각한 1초가 거기는 훨씬 길게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흔히 시간이 빠르게도 갈 수 있다 이러려면 네. 빠르게 가려면은 반대로 네.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데 그렇죠. 빛의 속도보다 빠를 빠를 수가 수는 없으니까. 없고 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그 양쪽에서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여길 수 있냐라는 건데 한쪽이 늦으면 또 다른 한쪽은 좀 빨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서로가 자기 우주선의 시계는 정상 작동하고 상대 우주선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면 이게 시간 지연의 효과라는 게 실제로 발생하는가? 이건 좀 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의문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사실 이제 대학과 대학원에서 상대성 이론을 전공했는데 네. 저도 사실은 금방 이렇게 뭐 이해되다가도 막 헷갈리고 막 예?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네. 서로 보기에 뭐 느리게 간다면 그럼 실제로 느리게 가는 거냐? 네. 그럼 뭐 이거는 무슨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럼 뭘 말하는 거냐? 뭐 네. 이렇게 의문이 이제 들었죠, 저도. 그래서 이게는 내뿐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 역사적으로 과학을 공부하면 좀 이해 좀 쉬운 게 있어요. 네. 그때 그런 사람이 나와 비슷한 질문을 했다면 내가 이게 틀린 게 아니구나. 내도 정상이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역설이 나온 겁니다. 이런 의문이 바로 쌍둥이 역설로 연결된 겁니다. 네, 이제 드디어 쌍둥이 역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건 저는 좀 TV에서 한번 본 것 같긴 해요. 쌍둥이 예. 실험을. 근데 이게 누가 언제 좀 제기했는지부터 좀 알아보죠. 예. 그 쌍둥이 역설 제기한 사람은 이제 프랑스 물리학자 폴 랑주뱅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좀 유명한 물리학자였는데요. 1911년에 제1차 솔베이 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네. 솔베이 회의는 이거 이제 솔베이라는 그 실업가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과학에 투자를 한 거죠. 네. 그 3년에 한 번씩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들, 주로 물리학자들을 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초대를 해서 네. 그 시점에 가장 핫한 새로운 발견, 과학적 연구 사실 이런 걸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야말로 막 천재들의 네. 컨퍼런스였죠. 그 여기서 이제 참여할 정도니까 유럽에서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그때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폴 랑주뱅이 이 쌍둥이 역설을 제기한 사람인데 쌍둥이 역설은 또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뭐 아까 했던 사고 실험으로 좀 한번 예, 들어봐야 되나요? 사고 네. 실험입니다. 네.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사고 실험입니다. 네. 예, 자 여기는 장치가 특별한 게 별로 없고 네.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에 쌍둥이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쌍둥이의 형이 우주선을 타고 막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 여행을 떠났다가 네.
떠납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동생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네. 형은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니까 젊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면 내보다 젊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형은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보니까 지구가 네. 자기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지구에 있는 동생이 젊어지겠구나. 네. 시간이 느리게 갈 테니까 자기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만났을 때 그렇다면은 서로가 나이가 안 들어야 똑같이 보여야 특수상대성 이론은 맞다. 네. 근데 만약에 좀 틀리면은 서로 나이가 다르게 먹었으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이 틀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음. 과연 어느 쪽이 젊어 보일까? 아니면은 똑같을까요? 네. 이게 이제 제기한 쌍둥이 역설입니다. 네. 이 쌍둥이 역설이라는 건 주로 공격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를 거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면 오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 문제의식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서로 상대응 운동하니까 네. 나이가 같아야 되고 네. 만약에 어느 한쪽이 젊거나 늙고 둘이 다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틀린 거다. 그렇겠죠. 이런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내놓은 건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앞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광시계 사고 실험의 그 예를 보면 예.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느려진다고 했지 어느 한쪽이 실제로 느린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예. 그 지구에서 멀리 떨어지는 우주를 다녀오면서 이제 아버지와 딸의 나이가 역전됐었던 거 그 장면이 좀 생각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오류와 관계없이 네. 만약에 랑주뱅의 그 스토리대로 제기한 스토리대로 지구에 한 사람은 남아 있고 한 사람은 우주를 타고 여행하다 돌아오면은 네. 나이가 젊게 보이는 사람은 우주를 여행한 사람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오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랑주뱅이 제기한 쌍둥이 역설에서는 그 어느 한쪽이 젊어지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오류로 판명난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쌍둥이 역설의 스토리에서 네. 그 전제가 있는데요. 자, 이걸 제기한 시점이 1911년입니다. 1911년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나왔으니까 뭐 이게 나온 지 이제 6년 후인데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에 나온 건데 그 아직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우주 여행이 한 형이 더 젊어져요. 네. 실제로는. 근데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에 적용했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 특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랑주뱅의 쌍둥이 역설의 사고 실험의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고 실험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쌍둥이 역설 사고 실험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를 벗어났다.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특수라는 말은 특수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란 뜻입니다. 네. 그 특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성의 원리 혹은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제 관성계라고 해서 통한다는 건데 네. 아마 관성계 하면은 또 좀 어려워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관성계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네. 버스로 치면 덜컹거리거나 뭐 과속을 하거나 뭐 개문 발차를 하거나 네. 뭐 브레이크를 확 잡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팽팽한 도로 포장도로에 진짜 얌전하게 조용히 가는 이런 이런 쪽이 이제 관성계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곳에서만이 상대 운동할 때 네. 속도도 그러니까 상대 운동이라는 것은 속도가 한쪽은 움직이긴 하나 그 움직임이 뭐 빨라졌다 늘어졌다 하거나 계속 빨라지거나 네. 또 뭐 그게 중력이 엄청 작용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는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성립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 우주를 지구에서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가속을 하고 그또 중력을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관성계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전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 만약 그 사고 실험의 조건을 엄밀하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제를 지킨다면은 네. 두 쌍둥이가 서로가 서로를 젊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네. 뭐 둘이 서로가 젊어지겠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사실은 1911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족시키는 환경에서 이 트윈 패러독스가 이걸 확인할 방법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 사람 여행하고 네. 가속이나 중력 그 변화를 느끼지 않고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이 없죠.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대전제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네. 쌍둥이 중 누가 더 젊은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관성계에서는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그 상대성 원리에 따라서 동생과 형이 똑같은 물리 법칙을 경험하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나보다 더 젊어지겠다 생각할 거라고 우리가 추론은 하죠. 그러나 아까 그 랑주뱅의 그 네. 가정 그 우주를 형하고 지구에 있는 동생하고 누가 더 젊어 보이나 결론은 우주를 여행한 형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 1915년에 나온 이후에 네. 그 이론을 적용하니까 정확하게 그게 맞고요. 그래서 그거는 가속을 했기 때문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벗어났다. 네. 일반 상도성 이론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인터스텔라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은 중력을 아주 중력 큰 위성에 갔다가 오니까 이제 젊어졌다 하는 것은 중력을 크게 받은 거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한 그걸 그렇죠. 그 과학 원리를 적용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론이고, 그러니까 쌍둥이 역설은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풀 수 없고 결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후였다. 이렇게 나왔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쌍둥이 역설이 이제 결과 풀렸으니까 더 역설이 아닌 거네요, 이제. 오늘 처음 대표님과 과학 인사이드 상대론 오디세이 좀 살펴봤는데 조금 머리가 지끈거리긴 하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또 들어보면서 이해해보면 쌍둥이 역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인사이드 조송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